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81페이지 보시면 빈칸 문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주에서 4주 정도 해서 위에 이제 문제를 싹 풀 건데요, 제가. 이 빈칸 문제 연습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지금까지 나왔던 경향을 봐서 앞으로 나올 만한 거를 지금 제가 전부 다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제가. 그거 위주로 많이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 넣기 빈칸 문제, 뭐 괄호 넣기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험 보실 때 틀렸다 그런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책을 많이 안 보신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빈칸 문제 나온다 그러면 보험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빈칸 이수제한 마찬가지고 빈칸 문제 나왔다 그러면 어째 될까요? 틀려도 될까요? 다 맞아야 될까요? 다 맞으셔야 돼요. 네. 5점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근데 5점대 날아갔는데 65점 막 떨어져 버렸어요. 5점, 2.5점이잖아요. 그럼. 61.5점이 돼야 되는데 59점 막 떨어졌다. 억울하시겠죠? 1년 더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가 우리 손해평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15점짜리 다 맞아야지 하고 공부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15점짜리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5점짜리는 된다? 다 맞아야죠. 381페이지 보시면 1번에 자, 아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정하는 재해 내용이다. 과거에 알맞게 쓰시어 있습니다. 바로 1번 격과적 종합이 한 번씩입니다. 태풍 강풍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며 최대 순간 풍속 몇 미터일까요? 14m/s죠. 세크.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 동그라미 2번에 이때 바람의 세기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몇 개의 기상관측소일까요? 3개의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단한다. 하지만 되어 있죠. 지금 제가 태풍 강풍은 제가 무막 전략 안 했는데 일단 강풍이에요. 기상청 정보를 검색 또는 확인해보니까 그 지역의 바람이 가까운 거 1번, 2번, 3번 관측소가 있습니다. 가까운 순서대로예요. 여기는 12m/s, 여기는 13m/s, 여기는 15m/s. 그러면 강풍으로 인정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왜요? 셋 중에서 어떤 거 그냥 큰 거 잡아내면 되니까. 큰 거 잡아. 어떤 느낌 아시겠죠? 네, 얘를 따가 저랑 두 번째 시간에 문제 푸실 거예요. 문제를 푸시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확 보십니다. 우리 문제가 아주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만 하시면 그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집중호우 보시면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비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몇 시간일까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 그러죠. 자, 여기에서 조심하실 거. 자, 분명히 단어에는 기상 특보를 발령한 때 그 발령 지역에 비라고 했잖아요, 지금. 비가 뭐예요? 또는이에요, 또는. 얘 아니면 얘잖아요, 지금. 그러겠죠? 얘 아니면 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잖아요, 지금. 얘가 뭐예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기상 몇 개? 3개. 기상 관측소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 몇 밀리미터 이상? 80mm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세요. 어떤 오해를 하시냐? 첫 번째, 예를 따져볼게요. A, B, C라는 기상 관측소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그랬을 때 20mm, 50mm, 40mm 했을 때 얘가 집중호우로 인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고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가장 가까운 3개 기상 관측소에서 이 단어에다가 방점 지금 강조를 하신다고요. 누적이라는 단어에다가. 그러니까 이 3개를 다 더하신다고요. 그럼 될까 안 돼요. 한 군데가 80mm 이상, 12시간 동안 한 군데가 80m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돼가 안 되고 보상소에 안 되겠죠. 그럼 어떤 경우가 될까요? A, B, C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라도 80mm 넘어가면 되겠죠. 여기 밑에 70mm, 90mm, 60mm다. 그러면 얘 가지고 되겠죠. 얘 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 판단해 볼게요. 만약에 기상특보가 발령됐어요. 여기 지울게요, 제가. 집중호우 호우특보가 발령됐어요.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80mm가 안 됐어요. 그럼 집중호우 인정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얘 아니면 얘니까. 이해되셨어요? 얘가 발령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집중호우 인정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도 발령되고 얘도 80mm 이상 돼버리면 되겠죠. 그거 맞습니다. 자, 가을 동상에 보시면 가을 동상에 동그라미 1번에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좀 적어보세요. 저번에 한번 제가 수업할 때 적어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줄에 서리 적으실 필요 없어요. 기온의 하강으로 과실 또는 잎이 어떤다? 얼어서 생긴 피해라는 문장이 있죠. 이 첫 줄이죠, 얘가. 그 다음 줄은 뭐냐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피해를 인정한다 되어 있죠, 지금. 두 번째 줄 적어볼게요.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인정한다 이런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보이시죠? 예.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 피해를 인정한다 되어 있죠, 지금. 세 번째 문장은 이 피해는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50% 이상 피해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 보이시죠? 이게 얘는 가을 동상해 정의 아니면 뜻 하면 되겠죠? 가을 동상해 정의 또는 뜻. 두 번째는 가을 동상해 인정 조건 뭐예요?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때 하면 되겠죠? 세 번째 얘는요. 이 피해 인정 조건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일소 피해 가보시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폭염으로 인해 보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와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이다. 이게 4회 때요. 4회 때 일소 피해의 정의, 일소 피해 담보 조건, 일소 피해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인정 조건 해놨잖아요. 지금 시험에 보면 가을 동상에 담보 조건 하셔야 돼요. 담보. 아시겠죠? 나올 수 있으니까. 담보 조건. 나올 수 있으니까 단어를 잘 보시고. 그런 식으로 나온 적 있습니다. 가을 동사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드리는 거 혹시나 나오면 나올 거니까. 이래서 몇 점 정도 될까요? 10점 정도 될까요? 이 정도면? 그 당시 가을 일소 피해 나올 때 이게 15점 되거든요. 동그라미 2번에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한 때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며칠 이상이에요? 2일 이상. 몇 도 이상이냐면 섭씨 33도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자, 폭염특보를 밑줄치세요.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 목적의 하나에 보상하며 이때 폭염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를 적용한다.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 그럼 보상하는 손해냐 보상하지 않는 손해냐 물어보면요. 세 가지 것을 물어볼 거예요. 세 가지 것. 하나는 세계 기상 관측소가 있겠죠. 그러면 자, 만약에 기상특보, 폭염특보겠죠. 폭염특보 발령일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해제일이 있어요.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다. 됐다. 그러면 A, B, C 가까운 순서대로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에 대한 내용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 온도가 32도, 33도, 34도, 32도, 31도, 35도, 36도, 그리고 뭐 연속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연속 2일 이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라 물어보시다고 이게. 아시겠죠? 첫 번째 뭐예요? 발령일부터 해제일까지. 우리 며칠만 보시면 돼요. 20일부터 25일까지만 보시면 된다고. 만약에 시험에 그런데 발령일이 20일이고 해제일이 25일인데 계약자가 피해 발생했다고 신고한 날짜 있죠. 계약자 주장한 날짜가 7월 27일이다. 7일이다. 근데 이날은 폭염특보 발령되지 않았어요. 근데 35도예요. 그럼 보상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조건이 뭐예요? 발령해야 돼요. 폭염특보 발령해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감귤, 망감류의 동상해를 보시면 계약 체결 24시부터 12월 20일 이전까지는 그냥 뭐 영도니 뭐니 영하 3도니 뭐니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한 피해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12월 21일 이후는 제주도 지역은 얘도 마찬가지로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 발생하는 피해인데 그 기온의 하강이 뭐냐? 제주도는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지속. 제주도 외 지역은 영하 0도 이하로 48시간 지속. 48시간 이상 지속. 원주 밀감의 동상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제주도 왜 보이시나요? 원주 밀감이 뭐랑 동일하다고요? 동상이랑 동일하다. 내용이. 넘겨보시면 특정염 인산작물입니다. 특정염 인산작물. 자, 집중호 보시면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비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에서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입니다. 몇 시간이로 되어 있어요? 24시간. 아까 보면 적과전, 정합의 집중호우는 12시간이었죠. 80mm. 근데 인삼은 24시간 80mm예요. 그래서 매년 저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질문 게시판 들어가면 매년 물어봐요. 얘가 맞냐 틀리냐. 얘는 왜 12시간, 얘는 왜 24시간이냐 라고 물어봐요. 80mm 이상을. 근데 집중호우가 오면 여러분들 뭐가 발생할까요? 침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침수가. 만약에 인삼을 12시간으로 바꿔보세요. 80mm, 8cm죠. 얘가. 24시간이 몇 cm? 15cm. 15cm. 두 눈 높이가 몇 cm 이상 되래요? 15cm 됐어요. 금방 침수되버린다. 그러니까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은 거니까 달라요. 얘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침수 보시면 방금 했네요. 저랑.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인데 그 다량의 물이 뭐냐? 고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최소 15cm 이상. 15cm 이상. 인삼에 보시면 이랑 높이가 15cm 이상이 안 되면 인수지안이죠. 냉해 보시면 냉해 출하고 전엽기란 말 보이시나요? 거기도 바로 쳐보세요. 일단 그 시기가 4월에서 5월입니다. 출하 및 전엽기 중에 해당 지역에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 관측 장비로 기상 관측에서 측정한 최저 기온이 0.5도 이하의 찬 기온입니다. 0.5도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자, 폭염 잘 보세요. 폭염을 보시면 아까 적과전 종합위원방식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야 되죠. 연속 2일 이상. 폭염특보가 발령일부터 해제일까지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폭염은요. 읽어보세요.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 몇 도 이상이 며칠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잎의 육안을 판별 가능한 하드란 증상이 50%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폭염특보가 발령했나 안 했나 그런 말이 있어요? 없죠. 그 관계없이 그냥 온도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온도는 30도고요. 최고 기온 섭씨 30도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되셨나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냉해 봐보세요. 냉해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 인정한다 되어 보이시나요? 밑줄 쳐보세요.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냉해 인정한다. 만약에 여러분 출제위원을 생각하시고 얘를 갖다 쓰라고 출제를 한다 그러면
뭘 물어볼까요? 여기는 내행의 인삼에서의 내행의 인정 조건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폭염을 보세요. 자, 폭염에서 여기 밑줄 쳐보세요. 잎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르간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 인정한다는 말 보시나요? 그 말을 보시고 얘는 또 뭐라고 물어볼까요? 폭염의 인정 조건 하시면 되겠죠. 폭염의 담보 조건 하든가 물어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폭설 보시면 폭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특보를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눈 또는 되어 있죠 지금. 예. 신적설인데 제가 괄호를 잘못 쳐놨네요. 뒤에서 쳐놨네요. 5cm입니다. 아 24시간이죠. 24시간 신적설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 몇 cm? 5cm 이상 있을 때. 또는 보이시나 또는 보이시죠? 그거 동을 써놓으시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대설 특보로 인해서 눈 또는 24시간 신적설이 뭔 말이에요? 이거? 새로 쌓인 눈 여기 어제 내리고 오늘 내린 눈 이게 지금 5cm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신적설 몇 cm 이상? 대설특보가 내리고 눈이 내렸어요. 근데 24시간 신적설이 5cm가 안 됐어요. 그럼 얘는 폭설로 봐야 안 봐요? 보겠죠. 또는이니까. A 아니면 B니까.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대설특보를 안 내렸어요. 근데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에요. 그러면 폭설 인정한다? 인정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두 개 다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또는 가지고 제가 지금 강조해드리잖아요. 이 내용이 제가 그냥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소외평가사 합격을 하시면 조사 일수와 조사 역량을 따라서 역량이 좀 높으신 분들은 구역 담당자라고 화순이면 화순, 곡성 그쪽으로 해가지고 뭐 그 일개 지역에 대한 농작물의 조사에 대한 책임을 맡는 사람이 있어요. 농협에서 뽑아요. 구역 담당자 되고 인원 충원하고 조사를 어떻게 하고 피해 의뢰하고 농협 대신 내려서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구역 담당자 시험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매년 2월달에 3월달에 있어요. 3월달에 정도 있습니다. 그 시험에 3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제가 이제 청소년평가사협회 구역 담당자 시험 그 교육위원이거든요. 제가 교육하는 사람인데 거기 나와요 이 내용이. 그래서 혹시 거기 출제자들이 비슷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판단해 보시고. 자 2번 보시면 다음은 시설 작물에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내용을 괄호에 알맞게 쓰시겠습니다. 자, 괄호 1번에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옆에 뭐라고 적으시냐? 자연, 재해, 조수해 적어놓으세요. 자연재해, 조수해. 바로 1번은 어떤 재란 말이에요? 자연재해, 조수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바로 2번은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바로 3번에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아래 내용은 보상하는 손해 이외 추가 보상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했습니다.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나오면 우리만 맞추시는 거예요. 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 방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통상적인 비용은 지급하지 않겠죠. 그게 뭐냐 보니까 방제 비용, 시설 보수 비용입니다. 방제 비용, 시설 보수 비용. 자, 383페이지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괄호 넣기 내용입니다. 자, 괄호 1번에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의 적과 종류 일화되어 있죠. 자, 제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달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겠죠.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계시라겠죠. 얘를 쓰라고 나오면 그냥 여러분 몇 번 읽어보신 그 가담으로 해서 몇 개, 10개 이상 쓰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10개 이상 쓰라고 하면 부분도 있어요. 있으니까 거기에서 10개 이상 다 쓴다고 쓰니까 7개, 6개 정도만 쓰시고 그냥 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점수 맞겠죠. 다 맞으려고 하나도 안 빼고 쓰면 안 됩니다. 바로 놓기만 나와요. 근데 그거는 1회 때, 2회 때 나왔던 내용이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일단은 이해만 해주시고 케이스 문제로 얘가 보상하는 손해냐 보상하지 않는 손해냐. 예, 보상하는 손해다. 보상을 해준다. 보상을 안 해준다. 그래서 OX로 물어볼 수도 있고 보상을 해주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부책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책. 보상을 안 해주면 책임을 면하는 거죠. 그래서 면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케이스를 내주고 사례를 주고 면책이냐 부책이냐 면부책 판단하라 그래요. 그다음에 그 사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보상하는 손해 OX로 판단하고 O인 경우 또는 X인 경우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해 주시고 포인트만 잡은 키워드 가지고 적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바로 1번 갑니다. 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적과 종류 6번입니다. 그래서 바로 1번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여러분들이 NH 선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읽어보세요. 보상해줄까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겠죠? 자, 바로 2번에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가서 일부러 수확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뭐 이런 피해는 보상해주면 안 해주겠죠? 자, 바로 3번에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입니다. 앞에 제초작업 시비관리는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은 뭐예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요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즉 미보상비를 나가버립니다. 미보상비를.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다음 바로 4번에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처로 발생한 손해 되어 있죠. 이게 원칙이에요. 병해처로 발생한 손해는 아무리 제한물이 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필기는 하지 마시고 병해충 보장을 보상해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벼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숭아가 있어요. 고추가 있죠. 감자가 있죠. 더 있나요? 없죠.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약관에서 N은요. 특별약관이에요. 특별약관.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계약대로 입장에서 보시면 보통 약관이다 그러면 보험료를 한 번만 내면 돼요. 주계약에 들어와서. 근데 특별약관이다 그러면 보험료 몇 번 한 번 더 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실제적으로 벼보험에 가시면 이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이라고 해요.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인데 얘는 있으나 마나예요. 왜 그러냐? 이게 거의 주계약화 됐어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는 계약자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계약 그 얘를 가입하지 않잖아요. 기본이 대신 가입해줘요. 내가 대신 내줄게 하면서 얼마 안 돼요. 한 5천 원밖에 안 돼요. 대신 내줍니다. 보면 아시겠죠? 하다못해 조합장이 대신 내주고 그렇게 돼요. 이장님이 대신 내주고 분여회장이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이장님 나와서 그랬는데 그 여수 갔는데 여수 어떤 갑자기 기억나는 그 친환경 재배 농지였거든요. 전체 그 마을 전체가. 네. 이장님이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 전체 농지에 대해서 계약 다 본인이 대신 다 내주는 거예요. 보험료를 대신 다 내준 거예요. 자기가 얼마 안 되니까 가입한테 얼마 안 되니까 다 내주고 그냥 술 한 잔에 얻어먹고 그러신 거예요. 이제 제가 조사를 나갔거든요. 그 지역은 이장님한테 하시더라고요. 이장님 전화 드렸죠. 변조사 나온 주무처님 손해배상 주무처입니다 하고 이제 손해배상 있는데 제 차가 스파크였거든요 당시에. 이 이장님이 운전을 좋아하세요. 스파크라는 차종을 처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 한번 해볼게요 하고 키를 드렸죠. 본인이 오늘 쭉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얘는 몇 번지 그래요? 원장 뒤져가지고 몇 번지 조사. 저는 조소도 안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쉽게 했죠. 네, 조사를. 그 다음에 이제 16, 바로 5번에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되어 있죠. 제방이나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바로 6번에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 발생한 손해. 그 다음 바로 7번에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 동록 등 무슨 손해? 간접 손해. 이게 이제 비입니다. 비가 내리면 이래요. 흠뻑 내리면 이게 발생합니다. 동록 그럼 뭐예요? 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전병 그 되어 있죠. 시험 볼 때는 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전병을 쓰라고 하지 않고 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전병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동록 쓰시면 돼요. 동록. 혹시 모르니까 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전병 여기세요.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번, 10번 보세요. 9번, 10번. 자, 이 내용은요. 모든 작물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과일이 나무에 달려있을 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달려있을 때. 얘가 바람으로 떨어졌다 보상해 주겠죠. 어떻게 달린 상태니까. 논작물이나 밭작물은 땅에 심어져 있을 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전부 다 수확을 해서 어디 들어가요? 창고에 들어갑니다. 창고. 일반 창고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원받아서 저온 창고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장님 댁에 가시면 있습니다. 저온 창고. 건조기까지 있으신 분들 계세요. 건조기. 고추 건조기까지. 들어가면 얘는 이미 수확을 해버렸죠. 그래서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얘네들은 뭐예요? 저장한 과실이죠. 저장한 과실에 나타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얘를 저장해놓은 저장이 올해 작년에 23년에 수확을 저장한 것을 24년에 말바우시장에 내놨어요. 다른 지역에 그 광주에 가시면 말바우시장이 있거든요. 큰 2479라고 2일, 4일, 7일, 9일날에 작년은 시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국밥집 맛있는 집이 몇 개 있어요. 24년에 이 과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장한 것을 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과를 2개를 딱 놓고 보면 구별 안 되죠. 이 껍질 썰었으니까. 썰어서 먹어보면 어떤 건 나사가 어떤 건 푸석푸석하죠. 푸석푸석은 저장하는 겁니다. 이런 애는 뭐예요? 과실 정도가 약화된 겁니다. 이런 보상이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밑에 보시면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난 손해, 저장성 약화, 과실 정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11번, 12번은 낙엽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잎을 따야 되는데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소지, 뭐라 그래요? 잎재고로 인한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12번에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에, 이게 시험 한번 나왔죠?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됨으로 발생한 손해. 바로 13번에 보시면 식물방역법 제36조의 방제명령 등에 의거, 금지 병해 중인 과수, 화상병이죠. 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14번에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의 산사들 생긴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번에 비가림 과수 및 비가림 시설입니다. 자, 비가림 과수와 위에 적과적 종합 연마시는 유명하니까 놔두고 비가림 과수를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얘를. 비가림 과수 3가지가 있죠. 포도, 대추, 왜 참나래. 포도, 대추, 참나래. 자, 바로 1번에 보시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바로 2번에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혹시 자연재해 조수해가 아니라 화재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화재. 다른 품목이 화재가 있거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도 보상 손해 아닙니다. 바로 3번에 보험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바로 4번에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돼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바로 5번 뭘까요?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생긴 손해. 자, 바로 6번에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자, 바로 7번에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바로 8번에 원인에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바로 9번에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10번에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 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11번에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12번, 13번 잘 보시고요. 자,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의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한 손해. 13번에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에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입니다. 수리 또는 복구. 자, 그 다음에 384페이지 보시면
바로 1번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바로 2번에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자, 바로 3번에 제초자급,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영농활동입니다. 자, 바로 4번에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초로 발생한 손해다. 근데 수학감소 보장 방식 받장물에서는 어떤 품목을 제야 돼요? 감자죠, 감자. 그러죠? 근데 만약에 얘가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요.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받장물로 나와요. 그럼 뭐가 들어가 여기요? 고추가 들어가 되겠죠, 고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5번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자, 바로 6번에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하우스 및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타재로 발생한 손해. 하우스, 부대시설입니다. 바로 7번에 계약 체결 시점, 계약 체결 이후 파종 또는 종식 시, 파종 또는 종식 시점. 여러분 계약을 체결해놓고 파종 또는 종식했다는 소리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심었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설명드릴 때 계약한 날짜와 일과 심은 날짜. 자, 두 개가 있으면 자, 계약일이 만약에 10월 2일이에요. 심은 날짜가 10월 2일, 보험기간 10월 2일 시작되겠죠. 근데 계약일이 10월 2일인데 심은 날짜가 10월 5일에 언제 시작할까요? 10월 5일. 왜 그래요? 아직 안 심었잖아요. 계약해봤자. 심어야 되니까. 근데 심은 날짜는 10월 2일인데 계약을 10월 5일 날 했단 말이에요. 지가 아무리 심어보자 계약 안 했는데 보험기간 시작 안 하겠죠. 그래서 계약이 둘 중 어떤 날짜? 늦은 날짜. 그래서 써보시면 계약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체결 이후 파종 또는 종식 시, 파종 또는 종식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제기 기상특보 발령제에 대한 손해. 바로 8번에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다. 9번 잘 봤어요. 9번 바로 써놓으시고요. 몇별 해두시고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건조, 유통. 다시요.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건조,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자, 바로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10번에 전쟁, 혁명, 내란, 사련,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산사태로 생긴 손해다. 자, 바로 4번에 인삼장을 보시면 바로 1번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바로 2번에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그다음에 바로 3번 또 나왔네요.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자, 바로 4번에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인한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다음에 5번 잘 보세요. 연작장애, 염류장애입니다. 연작장애, 염류장애. 연작장애, 염류장애 등 생육장애로 인한 손해. 연작이 뭔지는 아시죠? 염류는 뭐예요? 소금기. 자, 바로 6번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바로 7번에서의 뭐가 노후되고 하자가 발생할까요? 해갈림 시설이겠죠? 해갈림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가 발생한 7번이 바로 공부한 5번입니다. 해갈림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가 발생한 손해. 8번에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제, 기상특보 발령제로 인한 손해. 바로 9번에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10번에 전쟁, 혁명, 내란, 사련,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산사태로 생긴 손해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프린트를 하겠습니다.